두 번째 키워드는 한국의 불로소득 136조 원입니다. 국정감사 기간이죠. 이 기간 동안에 여러 통계 자료가 의원실을 통해서 이제 공개되고 있는데요. 한국의 불평등을 알려줄 통계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어떤 내용이죠? 네, 보통 이제 국정감사 기간에는 이제 여러 자료들을 의원실에서 행정부로부터 요청 받아서 네. 그걸 이제 보도자료 형태로 이제 내보내고 그리고 그 행정부 국정감사 기간에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문의를 하게 되는데 네. 최근에 어쨌든 이 부동산 양도 차익 이건 이제 부동산을 사고 팔 때 남는 차익이나 네네. 그다음 금융소득 이자 같은 음. 이런 자산소득이 얼마나 될까 뭐 이런 거를 좀 가늠할 수 있는 네. 그런 자료가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받은 2017년 귀속 양도소득과 금융소득 이런 자료예요. 그래서 이거는 2017년 한 해 기준으로 해서 네네. 부동산 양도 차익이 얼마인지 그게 대충 한 해에 2017년 한 해에 84조 8천억. 진짜요? 네. 그리고 주식 거래. 네. 주식의 양도 차익이 17조 4천억. 이 많은 돈이 돌고 다니는데 도대체 왜 우리한테는 하나도 돌아오는 게 없었을까요? 그리고 이제 배당 및 이자 소득 이런 거 네. 이제 금융소득이라고 하면 이게 한 33조 4천억 와. 이 정도 되고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과 주식에서의 양도 차익하고 그 다음에 이자와 배당 이 금융소득을 이걸 합해서 불로소득이라고 한다면 네네. 이제 여긴 이제 근로소득은 빼고요. 네, 그렇죠. 빠지겠죠, 당연히. 이런 네. 불로소득이 대략 135조 6천억. 그러니까 와. 반올림하면 136조 원 정도 되는데 이게 2016년보다 20% 증가한 숫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016년에는 112조 7천억이었는데 한 20% 늘어나서 136조 원이 됐다. 2017년 생각해 보시면 그때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부동산 집값 상승이 맞아요. 있었고 네. 그리고 이때 주식시장이 좀 화랑을 보여서 그런 게 영향을 좀 미쳤다고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차익수 팀장 얘기를 들어봐도 그렇고 그렇게 되면 이런 불로소득은 이 고소득층의 대부분에게 몰려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단 대략적으로 이거 좀 약간 먼저 좀 가늠 먼저 해보면 네. 이해의 근로소득, 그러니까 우리가 일해서 월급 받는 사람들이 받는 월급 이런 게 근로소득이 633조였거든요. 633조인데 아까 그 불로소득이 한 136조다. 그러면 몇 퍼센트 되나요? 뭐 굉장히 많은 비중을 그 차지하는 정도 차이가 거죠. 좀 있고요. 근데 어쨌든 상당히 크죠. 그럼요. 불로소득이. 그래서 이 불로소득이 대체로 고소득층이 이제 대부분 차지할 거라는 거는 우리가 대체로 다 짐작하잖아요. 아니 그래도 그죠? 주식할 수 있고 집 이렇게 차익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그렇죠. 누가 예. 있겠어요? 일단 배당 소득하고 이제 이자 소득을 먼저 보면 2017년에 이제 배당 소득이 19조 6천억인데 네. 상위 0.1%에 해당하는 9,313명이 네. 8조 9,387억 원을 가져갔어요. 전체 배당 소득의 45.7%. 0.1%가 전체의 45.7%를 네. 가져갔고 1인당 배당 소득이 대략 9억 6천만 원 정도 된다는 건데 최강기 씨는 작년에 2017년에 배당 소득이 얼마였나요? 넘어가요. 예. 넘어가. 다 예금 이자수도 뭐 2천 얼마 이렇게 나오던데. 그냥 미미하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 진짜. 상위 10%의 배당 소득이 전체 배당 소득의 93.9% 이렇게 네. 차지한다고 하니까 어쨌든 이렇게 고소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배당 소득의 상당 부분을 가져갔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이자 소득도 좀 비슷한 수준인데 아까 전체 이자 소득이 한 13조 8천억 네, 정도라 네. 했는데 0.1%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전체 이자 소득의 한 18.3%를 가져갔고 예. 상위 10%로 한정하면 이자 소득 총액의 90.8%를 10%가 가져간 걸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이게 우리 사회의 이런 불균형한 모습을 얘기할 때 1대 9,
10대 90이라는 이제 비율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정말 그게 이 통계로도 여실히 증명이 되네요. 그러네요. 네. 지금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옆에서 이종대 팀장이 막 한숨을 이를 악물고 쉬시네요, 진짜. 그래도 받으신 거 없으시죠? 여기 이중택 불러서. 기자는 부채가 없기 때문에요. 저 한숨이 그러니까요, 예. 덜합니다. 덜해요. 아, 네. 맞아. 아니, 맞대. 꼭 다른 라인으로 이렇게 꼭 알겠어요. 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걸 근로소득이 대체로 한 136조 원이라고 생각하고 네. 근로소득이 한 634조 원 이렇게 있으면 사실 이제 우리 같은 사람은 2017년부터 지금까지 주식을 사고 여기 있을 수도 있겠구나. 주식을 사고 팔았을 수도 없는데요? 그래요? 네. 뭐 주식을 사고 팔거나 아니면 배당 소득, 뭐 이자 소득 이런 게 아주 미미하기 때문에 그럼 대충 이제 우리 같은 경우 근로소득 그렇죠. 개인 사업자니까 다르지겠네요. 어쨌든 굉장히 네. 복잡한 사람들이 네. 모여있네요. 근로소득이 대략 한 634조 원인데 그러면 야. 근로소득은 굉장히 이게 좀 평등한가 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사실 또 그렇지도 이 않나요? 근로소득도 불평등하죠. 그러니까 2017년에 상위 1%의 근로소득액이 전체 근로소득액에서 한 7.5%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상위 이걸 10%로 늘리면 상위 10%가 전체 근로소득의 32%를 가져가요. 그러니까 어쨌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불로소득이라 하는 일종의 뭐 그거를 표현을 뭐 불로소득이라 하든 자산소득이라 하든 거기서도 불평등이 엄청 크고 그리고 근로소득 안에서도 이렇게 좀 서로 간에 좀 불평등이 큰 상황인데 아무튼 그나마 근로소득에 비해 자산소득에 비해서 근로소득의 불평등이 좀 덜한 편이지만 뭐 어쨌든 너무나 이렇게 불평등한 수치들이 이렇게 나오니까 좀 이런 수치 사실 이렇게 보고 있으면 좀 약간 아니 이게 답답하죠. 진짜 네. 의욕이 안 네. 나고 이게 방송할 맛도 안 나고 우리 해봤자 네. 뭐 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답답하네요. 이런 근로를 해서 뭐 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확실히 이제 우리 사회의 양극화 문제가 이제 심각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들 하고 있지만 이렇게 수치로 정확하게 비춰보니까 오히려 진짜 너무 씁쓸하고 우울하기까지 한데요. 이걸 그렇죠. 그냥 그렇게만 바라볼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게 좀 개선을 해야 되는데 일단 이게 이제 이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뭐 우리가 대안을 우리가 마련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도대체 이분들의 이 불로소득의 실체가 뭔지 양도소득 부분이 좀 큰 것 같은데 이게 양도소득세는 이렇게 건수로 신고한 건수로 네, 부과되기 네. 때문에 개인별로 이 부동산 양도소득이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기 어렵다 하고요. 네. 근데 이제 신고 건수를 기준으로 이제 이렇게 줄을 이렇게 쫙 신고 건수 액수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걸 이렇게 줄을 딱 세우면 상위 10%에 해당하는 부동산 거래로 인한, 그러니까 신고 액수가 나올 거니까, 부동산을 예를 들어서 뭐 100억에 팔았다, 네네. 99억에 팔았다. 이렇게 쭉 순서대로 할 경우에 상위 10%에 해당하는 이 신고 액수, 이걸로 하면 전체 부동산 양도소득의 63.4%를 거기서 차지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 명의 자산가가 부동산 하나만 사고 팔지 않고 만약에 여러 건을 이렇게 그렇죠. 거래했다고 치면 양도 차익이 그 사람한테 다 몰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실제로 그러면 부동산 양도소득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이렇게 양극화 예. 이렇게 쏠려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이 가능하고 그리고 이번 자료에서는 임대소득은 제외한 거예요. 그러니까 임대소득은 일단 사업소득에 분류되는 데다가 네. 임대소득자로 등록한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일단 이 자료에서는 임대소득은 제외했는데 만약에 이제 임대소득까지 이제 포함한다면 그 격차는 더 더 심해질 것 벌어질 같은데요. 그렇죠. 136조보다 더 훨씬 늘어나겠죠. 또. 네. 그러니까 이 부동산의 열기가 식지 않은 이유가 여전히 이런 데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수치를 나오면서 결국에는 이게 답이 아니냐 막 이러면서 예. 또 정말 모두가 빚내서까지 사고 이러니까 또 이게 문제가 되고 악순환이 계속되는 건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그런 걸 다시 짚어볼 문제가 아니라 이런 불평등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뭐 오늘 다 진단할 수 없지만 그래도 그렇죠. 간략하게 어떤 부분을 이야기할 수 그러니까 있을까요? 뭐 그러니까 불로소득이라는 게 결국에는 자산이나 소득 상위 계층들이 네. 독식하고 있는. 그러니까 아까 전에 통계를 다시 한번 대충 생각해보면 상위 10%의 점유율 보면 10% 상위 10%가 배당 소득의 94%를 가져가고
상위 10%가 이자 소득의 91%를 가져간다는 거잖아요. 그만큼 뭐 불평등하다는 거고, 개인별로 말고 이제 예를 들어서 부동산 양도 차익이나 주식 양도 차익 같은 경우는 이건 개인별로가 아니고 어쨌든 거래 건수별로 하지만 네. 상위 10%가 부동산 양도 차익의 63%를 가져가고, 마찬가지로 그 건수로 할 경우에 상위 10%가 주식 양도 차익의 90%를 가져간다고 하는 거니까, 결국 부동산 부자나 주식 부자들이 더 많은 거래를 만약에 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그렇죠. 실제 이 소득 집중은 훨씬 더 심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럼 결국에는 이렇게 불로소득이 있을 경우에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 이 정도면 세금을 내게 하는, 그렇죠. 세금으로 걷어들여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대체로 다 동의하실 것 같아요. 사회 불로소득이라고 할 만한 게 저 정도나 양이 많고 소수의 고소득층에 집중돼 있다 하면, 그러면 그거에 관련된 세금을 좀 더 강화해야 한다는 거는 상식적인 대답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걸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또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그렇죠. 손 안 대고 코 풀려고 한다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게 네. 여론조사를 보면은 네. 좀 그런 현상이 있죠. 음. 뭔가 하면은 이 어떤 불로소득이라든가 소득격차 문제, 혹은 복지 강화 네. 이런 부분들을 세금을 더 걷어서 하는 것은 그 찬성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근데 문제가 그게 본인 문제가 되면은 그렇죠, 그렇죠. 싫어하거든요. 예, 예, 예. 근데 사실은 이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사실은 자신이 상위 10%에 속하는데도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사실은 상위 10%인데. 아,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 자기보다 좀 더 못 사는 사람들을 예.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아, 예. 본인보다 잘 사는 사람만 보니까 그렇죠. 위에만 예, 보니까.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어쨌든 아까 그 뭐죠, 부동산 양도 차익이 이 불로소득 안에서 제일 컸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워낙 부동산 관련해서는 이게 거의 뭐 계속 부동산 불패 이러면서 집값은 계속 그러니까요. 뭐 올라가고, 네.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한다든가 아니면은 공시 가격을 현실화해서 그거에 대한 이제 세금을 더 내게 한다든가.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어쨌든 접근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약간 상식적이라고 생각이 네. 드는데, 문제는 이제 이런 것들을 현실화하게 되면 대번에 나오는 단어들이 세금 폭탄, 예, 맞아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말대로 저 부동산 양도 차익이 상위 소득, 그러니까 고소득층에 집중되고 부의 불평등이 강화되는 거는 풀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불만을 갖고 있으면서 네. 세금으로 이 문제를 푸는 거에 대해서는 세금 폭탄이라는 이유로 반대를 하게 되면 네. 결국 사회 양극화나 불평등은 어떤 방식으로 풀 수 있을지, 그러니까 답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 답답함이 있죠. 오늘 이제 그 경제 뉴스 콕 시간에는 다양한 수치를 갖고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해봤습니다. 잊지 말아야 될 숫자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 일본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지금 이 100일을 잘 보냈는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숫자보다는 관계를 어떻게 잘 개선할 건지 10월 22일 이땡. 예. 그리고 11월 22일 이땡데이. 네, 일본과의 좋은 결실을 맺는 그런 결자해지의 날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이제 그 불로소득이 뭐 없을 순 없지만 이걸 잘 사회 현안에서 모두가 행복한, 건강한, 평등한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뉴스 콕 함께 하다 보니까요, 가끔 이렇게 화도 나기도 하고, 예. 너무 미처 몰랐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시사인싸 경제 뉴스 콕을 잘 들여다보시면서 좀 한번 좀 돌아보는 시간을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돌아보시면서요, 정기구독, 좋아요, 알람. 나 오래간만에 알려니까 쑥스럽네요. 네. 그럼 제가 해야지 누가 하겠으니까 많이들 구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세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